네, 안녕하세요. 고드 클래스의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전 나와서 항상 월간 전략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저번 달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12월 달부터 해서 1월 달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설명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코멘트를 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번 달에 대한 전략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때 나와서 이런 코멘트 했습니다. 정확하게 1월 7일이었었는데 1월 7일에 나와서 1월 6일까지의 이제 옵션 만기 전에 외국인 포지션이 코스피 지수가 2270 그 위로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의 수익은 극대화가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옵션 만기 지나면서부터 그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요 다음 화면 보게 되면 지수 자체가 이렇게 외국인들 순매수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그 이후에 대한 모습도 보여지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담아왔느냐 한 달 동안의 매매 동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화면 좀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삽니다. 이때가 제가 방송했던 날인 거고, 요 날이었죠, 요 날? 요 날 제가 방송했던 날인 거고, 그다음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무려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14%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요인이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게 외국인들이 이만큼 사오면서 한 달 동안 거의 단 한 번 빼놓고 매일매일 매수하다 보니까 외국인 주도하에 올라온 시장이었습니다. 요거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요거 이제 표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표로 보게 되면요. 요 가운데 깔 빨간 색깔 많은 게 있죠? 얘가 이제 외국인인 겁니다. 외국인들이 진짜로 1월 달부터 해서 이때 한번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4천억 원 매도 이때 한번 빼놓고는 외국인들이 1월 3일부터 해서 2월 3일까지 한 달 내내 쭉 순매수를 해온 겁니다. 그때 누가 팔았어요? 개인들은 쭉 팔아왔고 외국인을 사면서 결국 외국인들의 시장을 들려 올린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우리만 이런 것이냐?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외에 대한 차트도 있는데요. 그 해외 자료까지 보게 되면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 동향인 건데 한국이 21년도하고 22년도 이때는 이제 229억 달러랑 89억 달러의 유출이 있었는데 올해 지금 한 달 동안 들어온 금액이 작년에 나간 금액의 절반 이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려 56억 달러 들어온 거니까 금액대는 거의 6조 원대가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 중국도 보게 되면 중국은 올해 지금 한 달 동안 들어온 게 작년 한 해 동안 들어온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291억 달러인 거니까 35조가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 대만까지도 들어오는 상태라서 결국은 지금 아시아 쪽에 대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외국인들이 아시아를 사느냐? 그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IB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갖고 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보게 되면 가장 유명한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 하트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 하트넷의 전략인 건데 이 올해 시장의 탑10에 된 전략인 겁니다. 이거는 2월에 올린 것도 아니고 1월도 아니고 12월 달에 올라온 내용인 거예요. 12월 달부터 이미 외국계에서는 3, 4, 5번 중요한 건데요. 미국 달러를 매도해야 되고 이때가 달러 고가였습니다. 달러 고점이 있었을 때 이제부터는 달러를 매도해서 신흥국의 자산을 사야 되고 그다음 중국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금과 구리를 매수해야 된다. 요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 9, 10번이 중요한 건데 미국을 팔아야 되고 미국의 테크를 매도를 해서 또 그다음 또 미국의 사모 주식과 사업 펀드를 매도한 다음에 유럽 은행을 사야 된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영국 지수가 신고가 같습니다. 영국 지수는 신고가를 갖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글로벌 자산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 글로벌 IB들이 작년에 달러 자체가 원체 지금 뭐 투자대가 없다 보니까 달러로 많이 수요가 쏠렸었고 미국으로 쏠렸던 자산 군 자체가 많았었던 하루였었는데 한 해였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선언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달러를 줄이고 아시아를 사야 된다. 이런 코멘트가 많아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획적으로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중국이랑 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을 많이 사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올라오고 있는 형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앞으로 더 좋아지느냐, 앞으로 좋기만 할
것이냐인 건데 약간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연준의 총 자산과 S&P 500 지수 간의 괴리인 건데요. 요게 지금 파란 색깔이 지수인 거고 검은 색깔이 이제 연준 총 자산인 겁니다. 그동안 커플링 같이 움직이다가 지수는 올라갔는데 연준 자산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 간에 괴리가 있는 건데 괴리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항상 지수가 내려왔었습니다. 이번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지수가 지금 올라와 있는 형태에 있는데 한번 미누시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도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 후에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월 달이면 금리 인상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이면 금리가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타나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끝나고 나면 증시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이드 커브가 정상적일 때는 금리 인상 끝나고 나면 증시가 더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드 커브가 역전의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항상 금리 인상 끝나고 난 다음엔 증시가 내려갔던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경계감도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ADR 지표라고 해서 20일 동안의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나눠서 백분율로 나눈 겁니다. 자,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ADR이 이제 고점 자리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도 고점 자리를 넘어가서 그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ADR에서 봤을 때도 상승 종목수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이럴 때마다 항상 지수가 내려갔던 경험들이 있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과매수에 대한 경계감을 조금 가져갈 필요가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우려감이 생기는 거죠. 야, 이러면은 지수가 빠지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을 텐데 좋은 점이 또 있다면 코스피의 1월 상승률 순위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7% 이상 올라갔던 해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를 빼고 그동안 총 9번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9번 동안 1월 달에 7% 이상 올라갔을 때 연간으로 보니까 1월 달보다 더 상승했던 경험이 많고 결국 연간으로는 단 한 번 2002년도 빼놓고는 다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두 번이 1월 달보다 그나마 연간으로는 조금 내려가서 끝났다인 거고 통계적인 데이터상에서는 1월 달에 7%가 올라갔던 해에는 결국은 강세 마감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에 2002년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가능성은 빠지기보다 결국 연간으로는 플러스권을 보이면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도 보게 되면요. 자, 다음은 이제 코스피 곧버스라고 부르죠. 곧버스와 삼성전자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개인들 창구가 곧버스에 쏠려 있어요. 그렇다면 하방 베팅을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곧버스를 팔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방을 보고 있다는 게 아닌 거거든요. 개인들 포지션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하방으로 쏠려가고 있고 또 하나가 삼성전자인 건데 삼성전자는 정말 특이하게도 개인들과 삼성전자의 주가는 명확하게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팔게 되면 그때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개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빠지기 시작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건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쭉 사고 있지만 개인들이 다시 대량으로 팔기 시작했다는 내용인 거라서 결국은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빠지는 거는 제한적일 수가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일 시장, 다음 주 시장이 조금 경계감은 가져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1월 달에 10% 이상 올라갔던 해에는 결국 연간으로는 상승해서 막아냈던 적이 월등히 더 많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봤을 때도 지금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수로 봤을 때는 크게 밀릴 자리 아닌 것 같다. 결국 외국인들은 박스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만약이라도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와줘서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종목을 조금 선별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또 많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자료는 2월 달도 좋지만은 주가가 밀릴 때마다 사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6월 달까지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인 건데 VR 섹터입니다. 이거는 보여주는 거는 이제 2월 달에 출시되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 모습인 건데요. 자, 요게 대한 모멘텀 거래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하자면요. 이슈가 있는데 일단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2월 22일 날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왔던 거는 삼성전자가 구글과 퀄컴 같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애플에 맞서가지고 XR 기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무가도 올라가고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에서의 오큘러스 퀘스트 3가 연내에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고 빠르면 6월 달로도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애플이 올해는 아이폰 사양도 올라갑니다. 아이폰 15가 카메라 사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애플이 최근에 보니까 VR 개발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에 월트 디즈니하고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이 6월 달에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WWDC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리얼리티 프로라고 해서 이게 지금 애플의 MR 기기에 대한 명칭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공개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이쪽 섹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서는 그 메타가 애플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약간 우려감이 생겨서 메타는 뭐라고 했느냐?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본사 임원들이 LG하고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조금 더 개발을 하겠다. 조금 더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6월 달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뭐 메타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소니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애플입니다. 애플이 뭔가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에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6월 달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6월 달이 아니고 밀릴 거다라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도 제 예상대로라면은 4월 달, 6월 달부터인 거니까 그 전부터 아마 기사화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4월 달부터는 애플 관련된 뉴스가 기사거리가 올라오기 시작할 걸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삼성전자 이슈는 단기에 끝날 가능성도 높아져요. 이번에 만약에 관련된 종목들이 눌린다면은 오히려 2월 달과 3월 달 사이에 좀 많이 모아놓는다라고 한다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한번 올라갈 수가 있고 실제로 애플이 나온다라고 발표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하반기에 주도적인 섹터가 이 안에서 디스플레이도 있고 많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도 제가 정리해봤는데 자, 관련 점이 굉장히 많아요. 애플 관련해서는 LG노텍,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관련해서는 나무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메타 쪽에서는 뉴프레스가 있습니다. 요건 것도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거, 뭐 TOF부터 해서 카메라 모듈용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APS 오딘스와 선인 시스템, 그다음 SNU가 관련된 종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AR 글라스도 있습니다. 글라스는 약간 번외 쪽인 건데 글라스 관련해서는 이제 3월 달에 스펙 합병하는 라운티라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신화 인터텍이 있고요. 그 외로 본다면은 게임 개발하는 스코넥이 있고 그다음에 화질 개선시키는 포베이퍼라는 종목이 있는 건데 여기서 최근에 포베이퍼가 많이 올라와졌고 스코넥도 많이 올라왔는데 스코넥은 오버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오버행이 좀 있으니까 스코넥은 좀 물량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플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종목 자체가 올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애플이 시간에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폴디드 줌 채택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에서 실제로 MR을 내놓게 되면 또 새롭게 검사 장비 쪽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애플 쪽에서는 가장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쪽에서 나무가인 거고 메타 쪽에서는 뉴플스인 건데 사실 이 안에서는
실제 지금 수익 나오고 있는 거는 뉴프레스가 가장 또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차트 하나 갖고 왔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건 뉴프레스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저가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약간 7,000원이라는 저항대를 뚫어놓고 위로 올라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증시가 안 좋아져서 다시 또 이러한 종목들이 7,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7,000원 아래부터 5,000원 사이에다가 뉴프레스라는 종목을 모아놓게 되면 분명히 6월달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 이런 일정들 앞두고서 뉴프레스가 올라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삼성 쪽 얘기 나올 때마다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라서 뉴프레스뿐만 아니고 이번에 올라갔던 뭐 스코넥이나 하이브리드 시스템, 나무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슈화가 크게 붙어있는 종목들인 거라서 3, 4월 달, 결국 4월 달까지 만약에 이번 달에 밀린다면 2월 달 밀렸을 때 4월 달까지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뉴프레스뿐만 아니고 그 외 종목들도 충분히 또 하반기 주도적인 테마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이번 증시 이용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XR기기 관련주 완벽 정리라고 해서 오늘 XR기기 관련주 모두 다 소개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탑픽 종목이 뉴프렉스인 거죠, 매니저님? 그렇죠. 아무래도 변동성 자체가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네. 실제로 또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사실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번 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올라갈 때 사기보다 이런 종목들은 내려가 있을 때 네. 남들이 안 보고 이런 조용한 음봉 구간에 사게 되면은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라서 이번에 만약에 밀린다면 이런 종목들은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고 네. 제 생각대로만 흘러가 준다면 하반기에도 아마 주도적인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3, 4월 달에 XR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은 조금 급등한 감이 없잖아 있으니까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한번 편입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매니저님 이렇게 오늘 XR 관련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말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매니저님 가깝게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또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공개 방송은 10시 10분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오시게 되면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XR기 관련된 것들, 그거 말고도 제가 저번 주 공개 방송 때는 STO 토큰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세게 올라가셨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도 주도적인 섹터가 필요할 겁니다.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이 주도군이 형성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또 대박키는 또 통해서 많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랑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박 캘린더 저희 앞서서도 일정 살펴봤지만 캘린더에서 다음 주 그리고 이번 달 일정까지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네. 일정 모멘텀 잡는 거는 제가 전국 1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지표, 실적, 그렇죠. 이슈 타면 할 것 없이 우리 대박 캘린더 통해서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10분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세라다이 주식 상담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